예, 통합진보당 오백윤 의원입니다. 단군 성조 개국 이래 우리 민족을 먹여 살려왔던 쌀, 그리고 쌀을 생산하신 농민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서 마지막 절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식 같은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이제 쌀을 무제한 개방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이 일에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들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말씀 올릴 텐데요. 협정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일까지 통보를,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겠다고 정부에서는 입장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해서 협상을 완료하고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정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관련 농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모셔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깊은 관심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분들 먼저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신대학교 그리고 교수로 계시고 잘 아시다시피 FTA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십니다. 쌀 문제 역시 FTA 관련 협정문 전문을 거의 이해하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혜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농민의 총연맹 우리 김영호 의장님 참석하셨고요. 우리 조병욱 사무총장님 참여하셨고 박영대 정책위원장님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정부와 각계가 쌀 산업과 관련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6차례 논의를 15일까지 했습니다. 여기 이용원으로 참여하셨던 우리 이효신 의원께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먼저 쌀 산업 발전 협의회 쭉 그동안 참여를 해왔던 이효신 의원께서 이에 대한 소감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와 관련된 관련 전문가로서 이혜영 교수께서 이제 말씀이 있으시고, 그리고 김영호 의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오늘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신 의원. 네, 반갑습니다. 농민을 대표해서 지금 쌀 산업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6차례 걸쳐서 치열하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원래 설정했던 그런 내용, 이것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2004년도 쌀 협상이 대단히 잘못됐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개도국지를 확보하면은 MMA 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4%만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8%까지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밥쌀용 같은 경우도 사실은 30%까지 양보하고, 일본은 10% 정도에서 이루어졌고요. 우리 지금 해외 원조, 지금 우리가 지금 수입 가공용 쌀이 지금 재고 문제가 큰 골칫거리다 이야기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대북 지원할 때도 우리가 재고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금 수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나름대로 동의를 하고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번 협상에 정부에 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논리를 피고 있는 고율 관세를 하면은 더 이상 MMA 물량 외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쌀 시장에 별 영향이 없다. 그리고 TPP에서 양화제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장관 협의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정책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약속이라든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행정부가 처음에는 고율 관세를 했겠지만 나중에 임의적으로 이 관세율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협상을 통해서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얘도 있듯이 농민부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 합의가 있었다, 관세여에. 그래서 미국의 요구를 지금 수용해서
MMA 물량의 40에서 50%를 지금 미국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면 합의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상 대표에도 농민단체 그리고 우리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 정부가 20년 동안 관세하면서 수많은 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쌀값은 폭락하고 우리 쌀 시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이 어떤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제도 개선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구리에서 좀 이렇게 합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 문제인데요. 결국은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농업 예산을 한 푼도 늘리지 않겠다.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해라.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당정협의에서 내놓은 몇 가지 대책안도 사실은 이번 쌀 대책과 무관한 대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정부가 이걸로 대책을 가늠할 소지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관세와 상당치 계산이나 이런 것도 좀 국내 전문가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공개를 좀 해달라는 것인데, 지금 서약서를 써가지고 공개하지 않고 통보한 이후에, 더블체 통보한 이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관세 상당치라든가 더블체 통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 관료들 그리고 거기에 정부 입장에 동의하는 전문가들 의견만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고 국민적 공감, 특히 국회의 동의 이런 것들을 거쳐서 대책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통보해도 늦지 않다. 그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대단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대단히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혜영 교수입니다. 지금 쌀산업대책협의회 민간 공동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여하면서 지금 정부 측이 9월 말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9월 말에 WTO에 정부안을 통보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정대로 한다면은 이제 향후에 한 2년, 3년 정확한 일정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관련 당사국과 우리 정부가 이 관세율을 놓고 긴 협상을 벌이게 될 거고, 당장 내년 1월 1일자로 우리 관세화가 사실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쌀산업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6차에 걸친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 곧 다음 주 정도에 이제 W 통보하면도 실질적인 어떤 대책도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크게 보면은 지금 정부 측이 이야기하는 그 고율 관세라고 하는 게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5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은 우리 쌀 시장,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하는 게 정부 측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TPP는 모든 관세의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과 미국 사이의, 특히 농산품과 관련된 일본과 미국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만일 우리가 TPP에 가입하고자 할 때 그때는 이런 일본이 지금 보이건 이런 협상조차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는 가입 조건을 수락하든지 아니면 하지 않든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몰릴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이때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설정한 고율 관세가 유지될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별도의 법제화, 특별법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하는 걸 누차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의 어떤 성의 있는 그리고 구체적인 그리고 가시적인 이런 조치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역시 이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그 충격, 임팩트에 의해서 국내 쌀 산업 혹은 쌀 재배 농가에게 미칠 그 피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현재 어떤 시뮬레이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입법을 통한 혹은 정부 예산상의 내년 예산상의 어떤 이 대책이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어떤 가시적인 조치도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말씀드린 그 특별법 혹은 법제화, 다음 두 번째 예산, 이 두 가지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대책 없이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W 통보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 쌀 관세와 통보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7월 18일 일방적으로 쌀 관세화를 선언하고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쌀산업발전협의회를 농식품부, 각계 농민단체와 대표를 구성하였다. 쌀협의회는 여인홍 농림부 차관과 이혜영 한신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당초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 대책으로 관세율 설정과 쌀 종합 대책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WTO 통보 이전까지를 활동기한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는 정부의 독단적 쌀 관세화 추진을 막아내고 현실적 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홍보용 협의체 구색 맞추기에 참여한다는 오해를 무릅쓰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그러나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농식품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공리공당만 늘어놓는 것을 보며 정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회의에서는 관세율 설정, 고율 관세 유지 대책, TPP 쌀 분리 방안, 쌀 종합 대책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지루한 논쟁만 오고 가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쌀 협의회에서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대책안을 제시하지 못한 농식품부의 책임이 가장 크며 또한 쌀협의회가 농식품부 산하에 따른 필연적 한계였다. 우리는 식량 주권을 좌우하는 쌀 개방을 앞두고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쌀 관세화를 통보하는 것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쌀 관세화를 강행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로 위장되어 공리공단만 일삼는 쌀 협의회는 즉각 해산하고 실질적 논의기구인 사자협의체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사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 쌀 개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사자협의체에서는 TPP에서 쌀 대응, 쌀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대책 없는 정부의 쌀 관세화 보고를 거부하고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올 것을 촉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9월 말까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근본에서부터 묻게 될 것이다. 정부의 일정표에 의하면 쌀 관세화 통보는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 농민단체가 머리를 맞대어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쌀 관세화 통보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우리는 쌀 전면 개방을 막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활동할 것이다. 2014년 9월 17일 쌀 산업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 이혜영, 공동위원 이효신, 김호, 전국농민의 총연맹 의장 김영호. 고맙습니다. 예,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올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가 이달 말까지 WTO 통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안을 아무도 모릅니다. 국회도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는 질책에 대해서 통보 이후에 비공개로 국회에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정부는 즉각 쌀 관세화와 관련돼서 WTO 통보하기 전에
어떤 근거에서 관세 여유를 결정했는지를 밝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전문가나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국회 보고를 하고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통보하도록 해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못 받았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 혹시 필요한 사항 있으면 나가서 뒤에서 다시 브리핑을 이현 교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